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제2금융권 가계 대출에도 이제 DSR 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규제라는 단어에서 눈치를 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빚이 많거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나 주부 그리고 농어민들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우신 건데요. 지금도 이미 대출이 막혀 있는데 DSR 규제까지 더해져서 빚내서 집 사기에는 더더욱 멀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대출 규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 들어가고요. 이때 취해야 하는 투자 방법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한 주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1부는요. 골든 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현 원장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무료 상담 전화로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8번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시장 이슈부터 들어볼 텐데요. 원장님, 이번에 바뀐 이 DSR 규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인데요. DSR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금융권,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면은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 타이틀처럼 1, 그다음에 2 금융권의 DSR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상호금융이라든지 다른 금융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칸이 한정적이어서 제가 등으로 했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1, 2금융권과 상호금융에서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그런 대출을 이제 활용을 하죠. 그래서 가장 주목이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겠습니다. 자, 일단 1금융권.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11월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금융권.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6월이라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번 달이 되겠어요. 지금 방송 나가는 생방송 기준이라면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SR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분들 다 이해를 하시고 뭐 인터넷도 워낙 발달 많이 되고 사실 은행에도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니까요. 가볍게 상담이 되실 텐데 일단 한 번 더 살펴보면 연간 소득에서 예전에는 여기서 모든이 제외됐어요. 모든이 제외되고 대출 원금 이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대출입니다. 심지어는 차량 대출까지도 만약에 있다면 그 대출에 모든 대출에 포함이 되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DSR 비율이 낮아집니다. 즉, 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적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이 이제 1금융권은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제 올해 6월부터는 2금융권도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은 이제 그 간단한 이제 샘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4천만 원이고 연소득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1년 연봉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금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해 기준입니다. 한 해. 한 해에 원금 이자가 2천만 원이라 하면은 간단합니다. 내 총소득, 연소득 4천만 원을 이 2천만 원을 4천만 원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대출 원금 포함한 한 해예요. 한 해. 그래서 나누면 이제 5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얼마 정도 그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많이 줄어들어요. 생각보다. 자, 볼까요? 네. 색깔이 선택이 잘 안 돼가지고요. 예, 됐습니다. 자, 색깔이 좀 다른 색으로 나올 것 같아요.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40% 이내로 확 줄어들고요. 2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어듭니다. 90% 이내로 줄어들어요. 상호금융, 아까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수협, 뭐 이런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160%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금융 이자가 어떻습니까? 어떤 순으로 높을까요?
금융이자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거가 1금융권, 그 다음이 2금융권, 제일 금융이자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상호금융 쪽입니다. 다들 이제 이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이 이거를 원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 시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출 규제 전, 이러한 대출이 있기 전에는 대출을 이제 활용을 할 때 대부분 담보대출이면 됐잖아요. 예. 담보대출이 또 그렇게 지금 아까처럼 뭐 40% 그런 게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으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서울 중심에 있는 아파트조차도 그냥 담보대출을 받고 내 연소득도 물론 금융권에서 다 체크를 하지만 그 규제가 덜 했기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실거주하는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냥 매입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규제 후입니다. 후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실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인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이고 이제 수도권이고 이게 지방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진입할 때 단계적으로 예전에 대출 규제 전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바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단계적으로 내가 여기서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을 좀 받고 물론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예요. 매매가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일단 서울 외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인입을 하는 이런 단계적으로 실입주자분들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투자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금액이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대출이 얼마 안 나오니까 소형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금액이 분양가가 낮으니까 이런 부분을 갭 투자,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방법과 이러한 대출 규제가 없는 주택 대출 규제가 없는 상가 자체 이런 상가 자체에 대한 투자로 아마 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이 강화된 DSR 규제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근린상가 소개해드립니다. 위치는 2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에서 도보 2분, 2021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6층 건물 내 4층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앞서 이슈 분석에서 대출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상가라고 언급을 잠깐 주셨는데요. 이에 맞는 강남역 초역세권 상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원장님,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요? 네, 일단 지금 여기가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계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남대로가 되겠죠. 그 강남대로가 제가 그려드리면 여기가 이제 강남대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좌측은 서초구, 우측은 이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버랩 되는 면이 당연히 강남대로가 되겠죠. 이 강남대로. 여기에 강남역이 있고요. 이 강남역에서 도보 약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신축 상가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입지가 지금 이렇게 표시들이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우리가 다 아는 건물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 한번 살펴보면 좌측에 서리프 터널이 개통이 되었고요. 자, 테헤란로입니다. 이번에는 테헤란로인데 그 다음에 이쪽에 좌측에 또 서초 법조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강남역 바로 인근에 서초 삼성타운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은 삼성동 무역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죠. 이만큼 강남에서는 이 또한 이만큼은 또 강남구가 되고 이쪽은 또 서초구가 되는 또 오버랩 되는 지역인 강남역에서 도보 약 2분이다. 그래서 입지 자체만 해도 아주 훌륭한 곳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담보대출이 이제는 굉장히 강화가 돼서 얼마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세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금액조차도 상당히 강남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약 2.5km 떨어진 신반포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자체가 21억이고 투자금도 21억이 필요해요.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약 3.5km 떨어진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24억 원인데 전세가가 약 6억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실투자금이 약 18억 원이나 필요합니다. 거의 20억에 육박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으로 가면은 이제 개포 현대가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가가 약 14억 원, 전세가가 약 5억 원, 실투자 금액이 9억 원이나 필요합니다. 약 10억 원에 가깝죠. 그래서 대부분이 실투자 금액이 아파트 투자하시려면 10억 원에서 거의 20억에 육박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강남역 상가는 10억 원이 안 됩니다. 예, 도보 약 2분 거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거리상으로 2.5km, 3.5km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 예, 이런 지역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은 물론 특수성이 있어요. 학군이라는 특수성, 예전부터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어서 바둑파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학군뿐만 아니라 또 쇼핑센터라든지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중심이 거의 이제 강남역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입니다. 자, 이제 강남역 다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요것이 이제 강남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다시 테헤란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보사 부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정보사 부지에 그 밑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부, 바로 상부의 정보사 부지조차도 이번에 매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만 나왔었어요. 드디어 매각이 되었어요. 매각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거를 인수한 업체, 매수한 업체에서가 개발이 안 되는데 매수를 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개발이 바로 서리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요번에 19년 2월에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단지로 짓는데 이 복합단지가 주 용도 자체가 최첨단 업무시설입니다. 상업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많이 와도 결국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강남역으로밖에 갈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도 강남역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데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추가로 플러스를 해서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도 통합개발 계획으로 이제 가시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개별로 롯데칠성 따로, 코오롱 따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개발이 되게 된다면은 지금 서초 삼성전자타운보다 부지 면적이 3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동인구가 또한 이쪽으로 더 많이 오겠죠. 그러면서 강남역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상권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삼성동도 마찬가지로 이 강남권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최종 승인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마찬가지로 강남역으로 더욱더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남역 인근의 근린 상가 소개 들어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상가 자체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건물 개요 좀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상가 부분은 지하 1층 일부분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투자 금액이 적은 금액대로 일단 지금 빠른 속도로 분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초는 여러분들 우리 갭투자 금액이라고 하죠. 예,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는 이게 청약물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 10%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중도금은 무이자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파트도 아닌데. 예, 이게 강남역이라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아주 큰 특징이죠. 전매 제한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지하 주차장도 자주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도 있지만 신축 건물의 특성, 강남역에 자주식 주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이고요. 자, 분양가입니다. 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상 이제 보증금이 나중에 입주 시예요. 예, 나중에 입주 시 예상 금액이 보증금 5천에 월 260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또 활용한다면 중도금 무이자 그러니까 나중에 잔금 대출 활용한다면 약 2억 7,9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잔금을 납부하는 그 시기 2년 후에 준공이니까 그 시기고요. 현재는 최초의 계약금 10%만 있습니다. 대략 10%면은 한 7,800만 원 정도, 8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일단 1차 계약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최초 투자 금액도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만나봤고요. 다음 물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위로 가보시죠.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6호선 세전역에서 도보 5분, 2018년 12월 준공됐습니다. 만나볼 층수는 14층 건물 내 10층으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발코니 2개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곳이라고 했는데요. 원장님, 정확한 지역 설명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번째 물건, 첫 번째는 이제 강남역 바로 인근 도보 약 2분 거리의 상가였죠. 금액도 한 8억대도 안 되는 그런 상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략적으로 한 25평형, 약 25평형의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축으로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분양은 지금 지났습니다. 후분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이라고 하면은 최초로 이제 준공되기 짓기 전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후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약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 굉장히 핫 이슈인 바로 6호선 세전역입니다. 6호선 세전역에서 도보로 약
한 5,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의 반경을 보시면 약 한 2km 정도 거리에는 그 요즘에 이 고양선이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이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이쪽에도 또 고양선이 정차를 해서 이쪽에 온다고 하죠. 어쨌거나 여기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매매가가 여기보다도 저렴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렇게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쪽이 경기도, 이쪽이 서울인데 경기도 바로 인근에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보다도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바로 옆에 DMC 롯데라고 재개발로 해서 일반 분양한 게 있는데 그 금액보다도 더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매력이 마찬가지로 DMC 레미안이라고 이쪽에 가전 뉴타운에 있죠. 이쪽보다도 당연히 금액이 더 훨씬 낮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그 주변의 또 환경, 생활 환경을 살펴본다면은 바로 이곳이 제가 빗금치는 곳이 상암 DM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 DMC 앞에는 아주 커다란 월드컵 공원이 있죠. 그 안에는 여기처럼 월드컵 경기장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개발 호재입니다. 자, 여기서는 6호선 라인이 좀 필요해요. 이게 6호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합정역으로 해서 이제 공덕역으로 6호선이 이렇게 가죠. 붉은색이 여러 개에서 좀 헷갈리시겠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철도망 계획보다 공간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세전역이고 이 세전역에서 도보로 약 5,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물건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바로 강남역 인근의 상가였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공간적이 바로 이 밑에에 수색 증산 뉴타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또 밑으로는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롯데까지, 롯데 자산개발인가요? 해서 드디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은 매스컴에도 나왔어요. 예전부터 얘기만 나왔다가. 그래서 이쪽이 지금 뭐 재개발이면 재개발, 이렇게 지금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거대한 상업시설과 컨벤션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북권에서는 이쪽이 이제 앞으로는 메인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지금 공간 계획을 또 말씀을 드리면 좌측으로는 그 유명한 창릉 신도시, 제3기 신도시죠.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선이 이쪽에 정차했다가 향동지구에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정차를 한다고 그러고요. 반대로 이쪽에서는 서부선, 서부선이 저기 서울대 입구부터 쭉 올라오면서 이 연세대 앞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정차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6호선을 이렇게 그렸죠. 그 이유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6호선으로. 위로는 이제 KTX 연신내역 지금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고 하단에는 또 그 서부광역철도라고 해서 저쪽 부천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가양대교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지금 이렇게 큰 노선만 해도 철도망 계획만 해도 세 가지나 존재하는 이제 그러한 집중적인 개발 계획이 바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암 DMC 인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이제 아파트 본연의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원장님 이미 준공이 완료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준공은 완료됐고요. 한계동의 아파트입니다. 뭐 조감도는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실제 아파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도금 대출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실입주 하시는 분들 혹시나 내가 신용도가 안 돼서 중도금 대출 못 받으면 어땠지 하는 분들은 이제 중도금 대출 필요 없고 그냥 현재는 주택담보대출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3룸에 거실에 주방에 욕실 2개에 발코니 2개.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구주택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다, 분양하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옵션은 뭐 안방에도 들어가고 거실에 들어가고 그렇고요. 주차가 또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1:1 주차가 되겠고요. 실제 내부 인테리어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망권이 좋다 보니까 채광도 좋은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가격입니다. 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상 갭 투자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상 전세 보증금이 약 한 3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를 갭 투자 금액을 약 8,3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서울 세전역에 이제 개발 호재가 온통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저렴한 금액의 갭 투자를 아파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가져오신 것 모두 만나봤고요. 한승현 원장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